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함께 하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세 가지 해답을 갖고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이 될지 또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러스트맨, 마지막 남자가 또 어떤 기업으로 생존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도 금지 이슈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을 제시해 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뉴프렉스입니다. 현재가 함께 살펴보시죠. 2.14% 상승하면서 5,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프렉스는 스마트폰 카메라 FPCB 전문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좋았는데요. 힘들었던 생존이 실적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수익성이 안 좋아지자 업계의 재편을 통해서 물량을 확대해 나갔고요. 베트남 법인으로 생산시설을 옮겨서 수익성을 개선시켰습니다. 또 스마트폰 시장이 구조적인 침체기에 진입을 할 때 이 살기를 찾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용 FPCB를 생산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해부터 또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7,000원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보시죠. 아이폰의 수혜주로 유명한 BH입니다. 전날보다 150원 상승하면서 29,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BH의 성장 동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주력인 FPCB가 이제는 단순히 휴대폰만이 아니라 전기차, 태블릿, 심지어는 노트북까지도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LG전자로부터 인수한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이 올해 4분기부터 실적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많았다면 회사가 커가면서 과거와 달리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라는 리포트의 관점이고요. 목표 주가는 43,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돈줄이 날지 혼줄이 날지 오늘의 또 새로운 리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큰 움직임 없이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방향을 확 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네. 뭐 땡길 만한 요소가 솔직히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머물러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를 저는 둬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6월 이제 상황에서 들어보면 네. 6월 한 달 동안 어디까지 빠지느냐에 대한 공포감이 극심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7월 중순서부터 많이 완화가 된 상황이고 이제는 그렇게까지 또 아직 확신을 가지는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다시 2,300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바죠. 근데 올라갈 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거. 오늘 지금 저도 그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일 때문에 돌아다닙니다만 네. 시내 차가 없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 그 새로운 백화점, 그다음에 거기 새로운 IFC 몰 이쪽에 주차가 2중, 3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즐기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아무래도 좀 시장 자체도 거래량도 줄고 휴가철이다. 정연 아나운서가 이렇게 열심히 일들 하셔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아니에요.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또 푹 쉬어줘야죠. 지금 휴가철이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좀 거래도 주춤할 수도 있고 뭔가 거래도 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심택에 대한 리포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치고 실적이 네.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리포트인데 먼저 견조했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뜯어볼까요? 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심택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네. 다양한 어떤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을 보자.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 그래도 심택을 1, 2분기 때 최우선으로 꼽아줬던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이 4,700억 정도, YOY 기준으로 무려 47%나 늘었어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영업이익도
1,100억 정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267%, 그러니까 4,700억에서 1,100억 정도 나왔으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한 20% 정도 달하는 거죠.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현실적 배경은 심택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고부가치 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환율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네. 우리가 이제 신규 수주라는 것은 향후 먹거리잖아요. 그것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분기까지 물건도 잘 팔았지만 미래 먹거리인 신규 수주도 2분기 내에 상당수 달성해냈다. 이렇게 리포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1분기 실적 때 확인했었잖아요. 그때 뭐 반도체주 내에서 기판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걸 보면서 그때 우리가 기판은 믿고 보는 실적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주가가 꺾였던 사건이 이제 먼저 일본과 해외에서 불러왔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네.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리포트 제목이 우려에 대한 세 가지 해답이에요. 이 리포트에서는 우려할 필요 있다고 합니까? 없다 합니까? 일단 한번 냉정하게 현황을 잘 분석했습니다. 그 우려라는 것은 메모리 기판에 대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그렇지만 그 외에 고부가가치 제품 같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심택의 주요 수요처는 스마트폰, PC, 서버용 메모리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력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23년부터는 새로운 부분들, 저도 전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ASP, 그러니까 그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고직접 회로의 기판들을 앞으로 매출을 늘린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과거형입니다. 근데 2023년부터는 미래형으로 바뀐다.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미 고객사향, 우리가 홍길동이죠. 또 아버지는 못 부르는 그게 이제 2023년서부터 초도 물량이 들어간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기판이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집적도가 늘어나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력이 이제 좌지우지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이제 한 측에서는 재고가 소진되는 과정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물건을 안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이게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재고 문제는 해소될 문제라고 보고, 지금 당장 하반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백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공백기가 있지만 2023년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지금 우리가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얘기들,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들은 좀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기조로 리포트가 읽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때 기판 공부를 해보니까 FC BGA가 있고 또 아닌 게 있고, 그러니까 기판 안에서도 종류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공급 과잉이다라고 해서 심택도 주가가 하락했는데 보니 이들이 만들어내는 기판은 여전히 재고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가 충분히 나와주기 때문에 심택의 경우에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택, 그럼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리포트 믿어볼까요? 일단 지금 저기 2페이지 하단에 나온 재무제표표를 한번 좀 화면에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갑작스럽게 요청을 좀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좀 내용을 제가 발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매출이라든지 순이익 같은 경우, 요거 말고 2페이지 하단에 있는 겁니다. 위로. 네. 그걸 좀 확대시켜 주시면,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EPS 증가율이 가운데 나옵니다. EPS 증가율이 가운데 나오는데 2020년에 EPS 증가율이 흑자 전환됐고 2021년에 무려 86%, 2022년에는 179%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까지. 하지만 EPS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17%대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는데 성장률 자체가 꺾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을 던지면 우리가 궤적이 이렇게 쑥 꺾이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면에 있어서 이익이 늘어나는 면에 있어서는 성장세가 좀 꺾인다. 이익이 안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면 ROE가 있습니다. ROE는 자기자본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ROE가 지금 올해 61%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30-40%대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의 30%씩은 꾸준히 얘가 벌어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ROE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양호한 회사예요. 근데 성장률로 본다라면 조금 꺾였어요.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네. 한쪽은 지금까지는 EPS 성장률에 방점을 찍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좀 줄어들 거고 여전히 중요한 ROE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택을 볼 때는 성장이라든지 재고라든지 뭐 이런 것 얘기들이 앞으로 나올 때 너무 거기 신경을 저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주가를 이끌었던 건 성장세가 맞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내 돈을 어떻게 꾸준히 불려가느냐. 워렌 버핏이 얘기한 복리 효과는 ROE 효과거든요. 따라서 ROE가 이런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면 저는 심택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 영역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메모리형 패키지의 기판은 DDR5 칩 같은 경우에 이제 텐팅 BOC 기판, 심택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전방 시장이 좀 공급 둔화가 되고 있으나 이 심택이 갖고 있는 기판 그 강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네. 리포트 믿어보자로 결론 낼까요? 예, 믿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일한 사항을 조그만데 작게 밀어 넣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건 기술이겠죠. 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거 믿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택에 대해서 믿어보자. 그리고 2분기 실적 리뷰해봤고요. 이번에는 한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 사업구조 개편은 일거양득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구조가 개편되는지 한번 그 부분부터 봐야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한화가 이제 한화라는 이제 모 기업이 있고 거기 이제 자회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화가 방산을 가지고 있어요. 방해산업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한화가 그거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만들던 회사잖아요. 한국화약그룹이죠. 그래서 한화니까 이쪽에 갖고 있었던 게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던 언론에 그 지난주에 나왔었던 것은 이쪽 방산 쪽을 합쳐서 우린 그 글로벌 로키드 마틴처럼 글로벌 방산 그룹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화가 발표한 게 한화가 갖고 있던 방산 부분을 에어로스페이스로 일단 다 몰고 그 대신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었던 정밀 기계 지분을 하나 쪽으로 갖고 오자. 그러니까 여기 건설과 기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해가지고 이쪽 너네 방위 산업만 해. 나머지 그러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져올게. 이렇게 지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지금까지 발표된 건 그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이제 뭐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 지분을 주고받아야 되는 건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단순하게 한화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어떤 그 계열사 정리 이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우리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민영화 방침이 지금 슬슬 거론이 되고 있고 네.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김승현 회장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매물로 나오면 우리가 덥석 물겠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건 아니에요. 언론에만 그냥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체로는 방산 쪽을 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화가 최근에 좀 시끌시끌해요. 근데 이게 네. 안 좋은 쪽으로 시끌시끌한 게 아니라 핫한 거죠. 네. 투자자 사이에서 많이 거론되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방산의 분위기도 있고 요즘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에서 흑자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매력 때문에 또 에너지도 핫하고 네. 앞으로 한화의 주가를 끌어당길 가장 큰 모멘텀은 요 둘일까요? 아니면은 아까 그 사업구조 개편 그것 때문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하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원래 태양광을 할 때 처음에 이제 OCI가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에서 이익을 보다 보니까 한화라든지 몇몇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어요. 네. 근데 다른 기업들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만 하나만 그 태양광 철수를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증권가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뭐 뇌피셜입니다만 모 임원이 회장님의 신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자라고 했던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상당기한 적자가 지속이 됐거든요. 그 임원이 다시 회장님 찾아가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 철수합시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증권가에서 이제 농단까지 돌아다녔어요. 근데 결국 지금 빚을 본 거죠. 뚝심이 이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한화는 다양한 어떤 모멘텀 우리가 지금 이쪽 신재생 쪽도 가지고 있고 방산 쪽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타 다른 그룹과 특별히 차별된 건 없죠. 건설 기계 뭐 이런 쪽들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잘 적절하게 배치를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최근에 한 달 전에 나온 기사가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 한화가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 상당히 고령이시고 지병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원래 김승현 회장께서 과거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았을 때 네. 지병 때문에 이제 풀어진 적이 있거든요. 자제분이 3분 계시잖아요. 네. 말 많았던 자제분들 3분이 계신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한화를 자제분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한 달 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후속 얼굴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그런 일환으로도 우리가 한화그룹을 읽어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이건 여기는 제 내피셜입니다만 그 기사와의 연관성이 떠오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한화 사업구조 개편 이야기도 있지만 저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계열사 내에서, 자회사 내에서의 개별적인 이슈들에 더 많이 환호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한화라는 회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주사단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강한 수익률을 한 번에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럼 이 한화 리포트 참고해서 투자 의견도 한번 줘볼까요? 예, 일단은 그 리포트 지금 오늘 두 군데 증권사에서 이 한화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 리포트가 나왔는데 둘 다 제가 볼 때는 잘 했어요. 분석을 나름대로 잘 해왔고 여기에 제 내피셜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지배구조와 관련된다라면 이 리포트에서도 밝혔다시피 주주가치 개선을 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 내용은 리포트 내용에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서 만약에 승계구도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 3년 동안 특별히 배당을 늘렸었죠. 그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래 상속이 이루어지는 회사에서는 자제분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배당액을 일시적으로 늘린다라는 거 교과서 삼성도 마찬가지. 3년 동안 특별 배당한 이후에 딱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화도 특별 배당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한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오늘 리포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한화에 대한 설명을 차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심택, 기판의 공급 과잉 그리고 우려했던 분들은 오늘의 리포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한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또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오늘 수자님과 두 개의 리포트 알아봤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